둔촌주공 얘기를 예.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요즘에 가장 핫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양가가 나오면서 조금 경쟁률이 많이 안 나오겠구나 예상을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특공 같은 경우 3.3대 1 그리고 일반 분양이 3.7대 1 정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보는데 경쟁률이 많이 적게 나왔죠. 생각보다. 그 적게 나온 배경은 이유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분양가. 분양가. 예. 분양가와 이제 시기. 네. 분양 시기인데 사실 지금 분양가를 가지고 만약에 작년에 한 7, 8월 정도에 분양을 했다면 저는 한 수백 대 1 정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왜 그러냐? 지금 둔촌주공 분양가가 이제 3,829만 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33평 국민평형대가 약 한 13억 5천에서 뭐 이제 옵션까지 치면 한 14억 정도. 네. 14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 비교할 만한 게 이제 많이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헬리오시티는 송파.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작년 9월 달에 23억 5천인가 됐습니다. 23억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84제곱미터. 그렇죠. 예.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끼리 이제 비교하자면 지금 23억 5천 대 14억인 거예요. 차이가 좀 나네요. 예. 그러면 당시 기준으로 놓고 그렇죠. 보면. 한 네. 9억 정도. 네. 9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뭐 송파와 강동구를 감안하더라도 한 적어도 5, 6억 이상은 가격이 좀 싼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헬리오시티 가격이 네. 17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헬리오시티와 지금 좀 둔촌주공 가격이 14억 대 17억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청약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헬리오시티 얘기를 해주셨지만 헬리오시티가 지금 17억 정도의 네.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헬리오시티나 주변에 이제 고덕 아르테운, 네. 그다음에 그라시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분양가는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년쯤 그다음에 내후년쯤 바라본다라면 둔촌주공이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청약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계약 포기 얘기도 나올 텐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나올 걸로 봅니다. 미분양도 지금 경쟁률 정도면 미분양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로얄동 뭐 좋은 자리에 당첨된 분들은 어느 정도 갖고 갈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자리가 안 좋거나 좀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그 평형대 있잖아요. 구조 이상한 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당첨된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되고도 이제 계약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나고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렇게 계약률이 저조하면 무순위 청약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될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도 저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다 똑같아요. 네. 사람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비슷하게 어쨌든 시장을 읽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말로는 다들 실거주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로 귀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둔촌주공을 청약을 받았을 때 시세 차익이 생기느냐 아니면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가느냐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할 거예요. 네. 그러면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이제 덜컥 야 이게 왜 이런 자리가 왜 나왔지 이제 이런 고민부터 하면서 네.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들 비교해보고 이렇게 돼 보면 아 이거 시세 차익이 만만치 않겠는데라고 한다라면 무순위 청약도 물론 이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제 물론 자리가 좋으니까 뭐 나는 그냥 어떻게든 실거주 들어가서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무순위 청약을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포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양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꽤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시는 주변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것들 또 이런 상황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격 얘기를 주셨는데 평당 3,800만 원이라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둔촌주공이 조합하고 건설사랑 좀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저는 분명히 조합은 한 4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사도 4천만 원 정도 분양을 하면 뭐 어쨌든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건축 비용을 뽑아내는데 이제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문제는 저는 정부가 과연 4천만 원 정도를 허락을 해줄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4천만 원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깎아서 3,829만 원을 오케이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다른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장들 있잖아요.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현장들은 여기서 조합원들은 당연히 둔촌주공하고 비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둔촌주공이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분양가를 정부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만큼 해줘라. 그리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로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가격에 나오게 되면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 로또 이런 공식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청약하는 사람들이 로또가 아닌 청약을 굳이 지금같이 하락 분위기인 상황에서 왜 받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분양의 이제 다음 현장들 앞으로 이어질 현장들도 분양가가 그 근처에서 나온다라면 이제 미계약분 청약 경쟁률이 이제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고 미계약분 더 나가서 이제 미분양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네. 이번 둔촌주공 청약이 어떤 하나의 계기점이 된다거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둔촌주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들 관심을 기울이면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시그널 같은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청약을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현장들의 이제 분위기가 연결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경쟁률로 봤을 때는 이제 청약 그 현장들이 열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물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열기를 이어가면서 청약이 완판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싼 느낌이 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로또냐 이게 이제 청약 대기자들한테 아주 관심에 이제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